보죠. 상호작용. 노동자들의 상호작용이죠. 근데 누구랑 상호작용하냐?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온 노동자들이 여기서 호스트 퍼퓰레이션이란 건 그 현지 주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랑 상호작용하는 게 아마 증가시킬 거래, 생산성을. 뭐 때문에? 긍정적 외부 효과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식의 유출 같은 거. 타문화 노동자들과의 상호작용, 긍정적 외부성, 그냥 외부 효과라고 할게요. 외부 효과. 그래서 생산성이 증대된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외부 효과 뭔지 좀 설명 좀 옆에다 살짝 써놓을게요. 외부 효과라는 건 어떤 나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좋은 영향 주면 긍정적 외부 효과, 나쁜 영향 주면 부정적 외부 효과인데, 이 지식 유출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문화에서 온 노동자들이 현지인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자기네 나라 얘기도 해주고, 뭐 자기네 나라에서 먹는 음식 같은 것도 소개해주고, 뭐 자기네 나라 뭐 정치 환경도 설명해주고 이러면 어떤 여러 가지 지식들이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긍정적 외부 효과 때문에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뭐 현지인이랑 관계하면서 한국어라도 한마디 더 배우고 이러면은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거고, 현지인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오로지 이득이래. 어디까지만 이득이래요? 특정 정도까지만 이득이래. 그러니까 인터랙션도 적당히 해야 되나 봐.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대요. 그 배경의 다양성이 너무 크면은, 그러니까 뭐 막 별의별 때 다 있어. 그러면 이런 파편화, 분열화가 야기할 거야. 과도한 거래 비용을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생산성을 낮출 거래요. 지나친 배경의 다양성은 거래 비용을 높여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거 얘기했으니까 의사소통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랑 파키스탄 노동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니 뭐 그거 두 개국, 이 개국어 정도는 좀 배우면 현지 입장에서도 외국어도 좀 배우고, 그리고 걔네가 쓰는 어휘들 몇 개 해갖고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들이 더 많겠지. 근데 뭐 외국인 노동자인데 뭐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너무 이쪽으로만 했나? 뭐 폴란드, 뭐 중국, 일본,
뭐 프랑스, 캐나다 막 이런 애들이 다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일단은 이 수많은 언어들을 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들여야 되는 것도 기본이고요. 또 의사소통이 언어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환경, 태도, 문화적 배경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거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배경이 지나치게 다양하면. 그러면 그런 데다 비용이 든다는 거는 생산에다가 우리가 힘을 싣지 못한다는 얘기고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생산성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냐면 그 지역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친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노동자들과 사업주의 문제, 노동자들끼리의 문제 이런 측면에만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국한되는 건.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다양성은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 좀 참을성 있는 현지인들은 아마도 그래도 가치를 평가할 거야. 다문화의 도시나 지역에, 그러니까 지 사는 데가 그런 게 된다는 거에. 뭐 때문에? 증가 때문에. 뭐의 증가? 이용 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 범위에서 있어서의 증가 때문에.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어쨌든 뭐 진짜 심플하게 얘기하면 왜 외국인들 많이 사는 동네에 외국 향신료라던가 음식점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긍정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지. 좀 관용성이 있으면. 근데 반면에 다양성은 뭘로 인식될 수도 있냐?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 만약에 현지인들이 인식하면 그거를 뭐로 인식하면? 왜곡으로 인식하면. 근데 뭐에 대한 왜곡이냐? 그들이 뭐라고 여겨요? 그들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그러니까 그들이 국가 정체성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왜곡으로 그걸 여기면 위협으로 이제 인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막 다니는데 여기가 뭐 중국인지 한국인지 알 수가 없어. 이 국가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 동네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다양성이란 게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어트랙티브하지 않은 걸로 여겨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심해서 국가 정체성을 위협한다면 그때는 부정적으로 본다. 부정평가한다. 어, 일단 이거는 어디 갔어? 현지인. 저기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양성이죠. 다양성을 왜곡으로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 원래는 그들은 여긴다. 더 띵이 바로 그들의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더 띵 있으니까 앞으로 가갖고 대시 되고요. 더 띵을 대 속에다 집어 넣으니까 왓이 된 거죠.
뒤에 they consider to be 이거요. 완전한 문장 아니에요. 그래서 what이 오는 거야. 대 놓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조금 공부한 분들은 consider 뒤쪽에 o로 to be 온다. 아니 to be가 온다. consider 뒤쪽에 o로 ing 온다.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consider 뒤엔 ing다. 뭐 그래가지고 그럼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 틀렸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이거는 지금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가 O가 아니잖아. C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이게 틀렸어. 그지? 그리고 걔네는 심지어 아마 차별을 할 거래. 다른 민족 집단에 대해. 그리고 걔네들은 이게 다 현지인들이죠. 아마 공포를 느낄 거래. 사회적 갈등, 다른 외국 그 국가성에 있어서의 갈등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사이 안 좋고 뭐 누구랑 사이 안 좋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른 포리진 내셔널리티 사이에 소셜 컨플릭트가 임포티드 유입돼 버리면은 피곤해. 이거는 두려울 거래. 자기네들의 동네로 이게 임포트 되면 뭐 수입이 돼 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아마도 두려워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쉽게 외국에서 만약에 한국이랑 일본이랑 뭐 사이 안 좋다고 한국인들이랑 일본인들이랑 모여갖고 그 동네에서 갑자기 패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한 그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 우리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인도 파키스탄 사이 안 좋아. 근데 여기서 막 싸워. 그러면은 당연히 뭐 중국 대만 사이 안 좋아.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대만 사람들이 막 싸워. 막 칼 하나씩 들고 이러면은 이제 너무 두렵겠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아이고 이것들이 심하면 차별까지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갈등에 지들끼리 싸우지 도입이 우려가 돼갖고 뭐 더 차별을 많이 하고 배타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 왜 R을 썼어요? 이것은 뭐로 인식될 수 있냐? 좀 불편한 걸로 인식될 수 있고요. 또는 심지어 되게 위협적인 걸로 인식될 수도 있대. 그 현지인한테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